여러분의 부동산 지식 채널 부대장 TV입니다. 부동산을 주거 관점에서 범주화하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크게 나누고, 주거용은 다시 1인 주거용과 가족 주거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인 주거용의 경우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수요가 높고, 결혼 이후 주거하게 되는 가족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가족에 있어 자녀에 대한 고려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만큼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학교와의 물리적 근접성이며, 더 나아가 학교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학교에 인접한 아파트의 가치가 높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와 가까운 것이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라는 큰 이점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 이상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가져다주는 주거환경의 쾌적성 때문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으로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인데, 이 중에서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의 지역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은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외의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이러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규정된 행위나 시설은 불가한데, 우선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낙취 배출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사체 또는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 및 매몰지,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도축업시설, 가축시장 등이 제한되며, 위험환경적 측면에서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시설, 폐기물 수집 보관 처분장, 총포, 화약류 제조 저장소, 감염병 예방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일정 수량 이상의 사고 대비 물질 취급시설 등이 제한되고, 교육환경적 측면에서는 제한상영영화관, 전화방,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 퇴폐업소,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주장 및 장외매장,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숙박업, 게임몰 시설, 담배 자동 판매기, 오락실과 같은 게임 제공업, PC방 같은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및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및 복합 영상물 제공업, 만화대여점 등이 제한됩니다. 한편, 이상에서 언급한 학교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모든 학교를 말하며, 각급 학교별로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시설과 업종이 일부 다를 수 있는데, 유치원이나 대학교 등을 경계로 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위에서 언급한 각종 금지행위 중 일부는 허용되는 반면, 초중고등학교를 경계로 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위에서 언급한 각종 금지행위나 시설은 거의 전부 제한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를 경계로 50m 이내에 있는 절대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소위 유흥, 의락시설이나 위해시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이 절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여건이 형성될 수 있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상가에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은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중심으로 한 학원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는 좋은학 운영성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언급해드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해당 여부는 교육환경정보 시스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나, 지정권자가 시도 교육감이므로 가급적 해당 교육청을 통해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초등학교 자녀들을 둔 학부모층의 경우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서 누적되어 있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특히 서울지역이나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의 거주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중소형 평형대 위주 단지인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화의 인기가 높고, 특히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자녀들이 도로를 건너지 않고 걸어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집안에서 학교까지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단지보다 훨씬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방의 경우에도 도로를 건너야 학교를 갈 수 있는 곳과 횡단보도 이동 없이 학교를 갈 수 있는 위치에 비슷한 평형의 아파트 사이의 가격 차이가 수억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을 둔 부부의 경우에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걸어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아울러 초품화의 경우 대부분 앞서 언급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해 있고 학교 주변에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반과 이후 학원 이동을 위한 동선 역시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는 학교와의 단순한 거리 개념 못지않게 좋은 학교 또는 좋은 학원가와의 접근성이 중시됩니다. 특히 현재까지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많이 보내는 중학교나 서울대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지역 내 대장조 아파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학군과 관련한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60년대까지 농촌지역이나 다름없었고 개발 초기 압구정현대 아파트까지 미분양이 날 정도로 미래가 불투명해 보였던 강남 개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강북에 위치해 있던 명문고등학교의 이전이었습니다. 특히 1974년부터 서울에서 고교평준화제도가 시행되고 1978년부터 강남 8학군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 1980년에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완전학군제가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제도의 변화와 함께 1970년대 후반부터 경기고, 휘문고, 정신여고, 서울고, 숙명여고, 중동고, 경기여고, 보성고와 같은 명문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하였고, 한 예로 1984년 서울대 입학생 수를 보면 경기고 74명, 서울고 54명, 휘문고 37명 등 강남 이전 이후에도 여전히 명문고등학교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면서 본격적인 강남학군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편 94년부터 새로 도입된 수학능력시험과 2002년 대입전형자료 다양화가 시행되면서 사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좋은 학교뿐만 아니라 좋은 학원가가 있는 지역에 전입하려는 수요가 더욱 늘어났고, 이는 서울 수요뿐 아니라 전국 수요가 창출되어 지방의 자산가들도 강남 아파트를 매수하러 상경 투자하는 일도 자주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값은 1988년 이후 30년 만에 16배가 상승한 반면 강북 아파트값은 7배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강남학군의 기인한 바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는 완전학군제가 폐지되고 강남 이외의 여러 지역의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들어서면서 학군의 초점이 특목고나 자사고를 많이 보내는 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강남학군보다는 시작이 조금 느렸지만 목동학군 역시 1986년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1986년 전국 모의고사에서 신목중학교가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목동 내 중학교가 전국 상위권에 위치하면서 시중에는 중학교는 목동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급기야 강남에서 목동으로 중학교를 보내기 위해 이사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특히 1990년 학력고사 전국 수석이 목동에서 나오는 등 목동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학군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서울 경기 공립중학교 특목고 입학순위 36위 내에 목동 지역 중학교는 5개 학교이며 10위 안에도 2개 학교가 있을 정도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90년대 초반의 분당, 일산, 평촌 등에 건설된 1기 신도시에 매료되어 많은 중산층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신설학교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좋은 학군을 형성해 왔습니다. 비록 하드웨어에 있어서만큼은 최근의 신도시들의 위협을 받게 되었지만 30여 년간 다져온 학군이라는 소프트웨어만큼은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는 1기 신도시를 여전히 지탱하고 있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당의 경우 서울대 입학생이 많은 서현고와 분당고에 배정받을 수 있고, 특목고 진학 비중이 높은 서현중, 내정중, 순회중 일대가 최고의 학군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산의 경우 양일중학교가 2019년 서울 경기권 특목고 진학수 전체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신일중, 오마중, 백신중, 전발중, 발산중 등 2019년 서울 경기권 특목고 진학수 36위권 내에 무려 6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일산 내에서도 전통적으로는 후곡학군이 상대적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후곡학군 중에서도 오마초와 오마중학교를 갈 수 있는 오마학군의 인기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촌은 안양시청을 기준으로 그 북쪽은 평북, 그 아래는 평남이라 불리는데 평남이 학군과 시세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평남 중에서도 특목고 진학률이 매우 높은 평촌중학교와 귀인중학교의 일지망을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인기가 높습니다. 다음으로 강남이나 목동 그리고 일기 신도시 못지않게 좋은 학군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노원구입니다. 노원구가 여타 서울 강북지역이나 수도권 동부권 신도시 지역의 새 아파트라는 경쟁 상대 속에서도 늘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학군 때문입니다. 노원구는 2019년 특목고 진학생 수가 강남보다 많은 233명으로 전국 1위에 오를 만큼 우수학생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며 특히 은행사 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학원가는 대치동이나 목동 못지않은 전국 최대 규모의 학원가로서 이 학원가와 가까운 단지들이 그렇지 않은 단지들보다 1, 2억가량 시세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강세로 상대적으로 중학교 중심의 학군 선호 현상이 강화되었고 기존 강남 8학군의 위미는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이 사실이었지만 자사고와 특목고의 폐지가 추진되면서 다시 강남 일반계 명문고등학교 인근 지역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1차적으로는 전세값 상승에 이어 2차적으로는 매매가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고교 평준화 도입 직전해인 2001년 11월까지 강남으로의 전입생이 이전해에 비해 38.4% 증가하였고 2001년에서 2003년 사이 서울 강남권 주택매매가격 지수가 20.4% 상승하였다는 점이 이러한 분석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녀의 거주지에 따라 어느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는 학구도 안내 서비스를 통해 개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학교와 아파트와의 함수관계에 대해 개괄적으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며 이상의 내용은 개별적인 관점과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동영상이 여러분의 건전한 아파트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여러분의 성원은 양질의 무료 부동산 지식 컨텐츠 생산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